자, 잠깐 점검합니다.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다. 그리고 당연히 남부대는 채권이 있고, 이 저당권자가 채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당권만, 요것만 타인에게 양도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할 때 저당권도 함께 양도하는 게 그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채권 양도할 때는 저당권도 따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죠? 수반성. 근데 이 수반성은 절대적인 성질이다? 아니다. 채권이 C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 저당권도 곧 C에게 이전되었다. X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된다. 그죠?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저당권의 수반성을 이것을 배제시키는 특약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 양수인은 저당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수반하지 않은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채권이 빠져나간 저당권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소멸해버립니다. 이게 수반성 얘기였죠. 그죠? 수반성 얘기였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누가 안 괜찮대? 누가? 뭐 새로운 또 이론이 나왔어요? 자, A가 B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B가 A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B, 아버지가 자기 땅을 은행에 담보 잡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죠? 이 사람을 뭐라 그런다? 물상부정인. 근데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C가 설정받았다. 이랬을 때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맞죠?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자, 저당권의 수반성, 부정성 플러스 수반성 해서 부수성에 따라서 채권자라야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 이거 허용 안 해요. 무효입니다. 원칙. 다만 이 저당권 등기를 A에게 넘겨주면 말입니다.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전에 부기등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효력 발생해요. 그때부터. 맞습니까? 그때부터 효력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서 자,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받는 채권의 범위. 첫째, 다시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받는 채권 말입니다. 첫째 뭡니까?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 말입니다. 그죠? 다만 채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금, 즉 지연이자 중에서는 몇 년분만? 1년분만. 1년분만 우선 면제받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서 우선 부합물의 효력 몇이죠? 종물의 효력 몇이죠? 이때 부합된 시기가 또 종물이 된 시기가 저당권 설정 이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부합물이고 종물이면 저당권은 그 효력이 미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물상 대비. 자, 저당 목적물이 예컨대 불탔다 또는 수용당했다. 그래서 저당권이 지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당 목적물 소유자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또는 수용 보상금 받게 되었다. 이랬을 때 바로 이걸 저당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그죠? 압류해서 설정자가 받을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다. 그죠? 받으려면 설정자가 그 보험금, 보상금 이거 받기 전에 미리 뭘 해버린다? 압류해야 됩니다. 다만 압류는 저당권자가 아니어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괜찮아요. 다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자 자신도 압류 들어가 주든지 또는 그
제3자에게 압류 명령 내린 그 부분에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5페이지. 415페이지. 자, 그게 이제 저당권 실행에 대한 경매죠, 그죠? 경매. 경매에서는 그 중간에 괄호 2번. 경매 효과, 매각의 효과.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 C, D. 세 사람이 이 부동산에 저당권자로 있습니다. 이거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랬을 때, 이 부동산이 경매되었습니다. 경매 신청자가 D든 C든 B든 또는 다른 일반 채권자가 경매든 안 따지고 말입니다. 좌우지간 경매되고 나면 자, 이한테 경락되었습니다. 이자가 경락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순위 막론하고 또 자기 채권을 다 변제받았나 못 받았나 안 따지고 다 소멸해버린다. 맞습니까? 저당권은 다 소멸입니다. 경매되고 나면 무조건 다 소멸이에요. 예컨대 만약에 각 채권이 1억이다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2억이 경락되었다면 그러면 후순위자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건질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배당 못 받겠죠, 그죠? 그래도 저당권 소멸입니다. 그리고 배당 못 받은 그 채권은 A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일반 채권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돼요. 다른 재산 찾아가지고 우선 이 사람의 채권 가지고 A에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 판결 가지고 이 사람의 다른 재산에 강제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다시 한 번 더 저당권은 순위, 막론하고 또 자기 채권 다 우선 변제 받았다 못 받았다 안 따지고 경매 절차 거치면 다 소멸 됐죠? 다 소멸.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저당권자로 있고 C가 이 부동산의 전세권자 또는 땅이면 저당권자가 있고 1순위,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이게 저당권자로 또 있습니다. D이자가 이걸 경매해버렸습니다. D가 경매했어요. 제3자한테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중간에 끼어있는 이거는 소멸이죠, 그죠? 낙찰되고 나면 저당권 무조건 다 소멸이죠? 중간에 끼어있는 용의물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소멸 안 한다면 자 보세요. 이게 소멸 안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 잘 받을까 안 받을까? 잘 안 받겠죠. 자꾸 이찰되겠죠. 그럼 앞에 선수리권자가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자, 이 사람 채권 1억입니다. 이거 2억짜리 시가 2억짜리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있다 쳐요. 이 땅 전체에 있는 저당권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시가대로 이 사람이 낙찰 받겠습니까? 이게 있는데 이게 소멸 안 한다면 지상권이 붙이는 그 땅을 낙찰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속된 말로 똥값입니다. 이거는 그죠? 30년짜리 지상권 딱 그렇게 버티고 있어봐요. 이거는 1,000만 원에도 낙찰 받을 사람 없어요. 그죠? 당장 30년간 쓰지도 못하는데 맞죠? 자, 1,0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은 자기 채권을 전혀 회수 못하잖아요. 자, 우리 그 전에 먼저 설정된 게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소멸시켜버려야지. 그래야 낙찰이 되지. 맞죠? 그러니까 용의물권은 이 용의물권은 경매에서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가는 이거 앞에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저당권이고 압류고 가압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가등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야 그래야 존속합니다. 됐죠? 뭐 저당권뿐만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합니다. 뭐든 있으면 소멸해요. 아무것도 없어야 그래야 경매로 소멸 안 합니다. 그죠? 다만 또 전세권은 말입니다.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 담보물권적 성격 다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A 소유 부동산에 B가 최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C가 저당권자. 그 다음에 또 가압류 뒤에 많아요. 뒤에 많이 있어도 이게 경매되었을 때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이 사람은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과 용의물권적 성격이 다 있으니까 경매에서 이 사람은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의물권 쪽을 선택한다면 이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하지 말아야 돼요. 배당 참가하지 말고 저당권의 존속으로 갑니다.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경매가 자꾸 들어오는 이 부동산에 이게 있기 싫다면 그러면 담보물권 쪽을 선택하면 돼요. 바로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 들어가면 됩니다. 배당 참가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고
나가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금이 1억이다. 근데 이게 8천에 경락되었다. 근데 자기는 배당에 참가했었다. 배당에 참가했어요. 근데 8천에 경락되는 바람에 이제가 8천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전세권 어떻게 될까? 그래도 소멸해요. 배당에 참가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담보물권 쪽을 선택했으니까 담보물권은 원래 소멸하잖아요. 이거. 그런 거래요. 소멸하잖아요. 저당권 다 소멸하잖아요. 배당에 참가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저당권자의 지위를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싸게 낙찰되는 바람에 자기 전세금을 다 회수 못해도 일단 배당에 참가하면 그러면 소멸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럼 유치권은 어때요? 유치권은 아까 나왔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무조건 존속이었죠. 그죠? 무조건 존속입니다. 앞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기억에 저당권은 경매 신청인의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저당권도 순위 관계없이 또 여기 빠졌지만 자기 채권 다 우선 면제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어떻게 된다? 소멸해버립니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줄 끝에 유치권의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이후이어도 그래도 소멸 안 해요. 맞죠? 선순위 권리가 있어도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뒷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의 용의물권 저당권 이전에 설정된 용의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요렇게 썼지만 다시 한 번 더 용의물권 즉 지상권 전세권 이게 소멸하지 않으려면 선순위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됐죠? 지상권 또는 그 전세권이 최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러면 소멸 안 해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용의물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상의 최선순위 권리와의 선호를 따라 결정됩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최선순위 권리와의 선후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됐죠? 최선순위 권리보다 더 앞에 있는 용의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만 전세권은 최선순위로 설정된 것이어도 그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에 참가한다면 그러면 경락으로 소멸해요. 설사 자기 전세금을 다 변전 못 받아도 그래도 소멸해버립니다. 이해할래요 안 할래요? 혹시 요거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은 말입니다. 하신 분은 이거 진짜 맞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의구심이 들어도 일단 참아요. 나중에 가서 의구심 풀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만약에 배당에 참가 안 하고 용의물권 쪽을 그쪽으로 선택해서 존속으로 가면 돼요.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주택에서 또는 그 건물에서 나가고 싶다면 배당에 참가하면 돼요. 배당에 참가했는데 자기 전세금보다 더 싸게 낙찰되는 바람에 자기 전세금을 다 회수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멸합니다. 배당에 참가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자, 5번에 1번 법정지상권. 자, 그 유명한 법정지상권. 자, 법치권의 기본적인 모양새 한번 상식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 상식으로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B가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자,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 받을 수도 있죠. 그럼 A가 돈 못 갚으니까 B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이 건물을 경매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C한테 낙찰되었어요. 이제 C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때 땅 소유자와 이제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땅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라 이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요컨대 이 건물은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사람에게 지당권을 인정해 줍니다. 바로 뭡니까? 법정 지당권입니다. 자, 우리 민법 366조에 저당물이 이거 저당물 맞죠?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죠? 필요 없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B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공부 처음 하실 때는 좀 의아스러운데 땅을 좀 넓게 보세요. 그러면 땅만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저 땅 잡을 때 위에 건물 있었죠. 분명히. 건물 있는 땅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저당권도 이 건물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실현 경매되었고 그래서 C가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땅을 낙찰받은 이자가 저 건물 철거하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법적은 생겨나요. 그죠? 법적권이 생겨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기를 경매에서 가장 조심할 게 유치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땅이면 법적권입니다. 법적권, 관적권.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싫으면 이 땅을 낙찰받을 때는 반드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대장, 건물 대장 다 떼봐야 됩니다. 떼보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있는 건물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있는 건물이었다면 법적인 생겨 나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땅이 얼만큼밖에 안 된다면 그 땅은 낙찰받지 말아야 돼요. 맞죠? 그죠? 땅이 만약에 크다면 이 부분 보고 낙찰받을 수 있겠지만 땅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그 낙찰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법적권. 자, 그래서 일단 법 조문을 한번 확인하고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봐요. 밑에 의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뒷페이지 가보세요. 성립요건. 성립요건 첫째, 일단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기억에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제권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 법제권 생길까 안 생길까 판단해 보세요. 갑소유 땅입니다. 위에 건물 없어요. 이 상태에서 땅을 담보로 잡았어요. 은행에서 이 땅 담보 잡고 대출해 준 겁니다. 그 후 갑이 건물 이 땅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나중에 건물 신축했다. 그럼 이자가 대출금 못 갚으니까 이 은행이 땅을 경매했습니다. 경매하고 병이 땅을 낙찰받았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에 법제권 생긴다 안 생긴다? 자, 만약에 법제권이 생겨난다면 만약에 자 보세요. 법제권이 생겨난다면 이 땅을 사람들이 낙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죠? 안 받겠죠. 그러면 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찰 받은 자가 있어야 그래 낙찰 득음해서 우선 면제 받을 텐데 이게 생겨나 버리면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채권 해소 못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 보세요. 땅 가진 사람은 땅을 담보 잡히고 대출 왕창 땡기고 건물 지어버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 무용지물로 만들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죠? 맞죠? 저당권 설정할 때부터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나중에 지어진 건물은 법치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죠? 자, 일단 저당권 설정할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있기만 하면은 띠것에 있기만 하면은 그 건물 첫출 중간에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거나 뭐가 건물이거나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바로 밑에 줄 끝에 그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도 법적권이 성립할 수가 있대요. 건축 중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이거나 간에 법적권 생겨날 수 있다. 그죠?
건축 중이었어도 보세요. 자, A 소유 땅인데 A가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이 있어요. 아직 완공된 건물은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B가 이 땅에 저당권 설정만 한다면 어때요? 이것도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건물에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 저 남자한테 경락될 때 이 건물이 이제 그때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 법적권 인정해 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법적권 인정할까 안 할까 보세요. A 소유 땅에 A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B가 이 땅에 저당권 설정받은 겁니다. 자,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에 건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A가 건물을 부수고 철거하고 새로 재축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경매된 거예요. C한테 낙찰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지상에 재축된 건물이 있죠? 이 재축된 건물에 법적권 인정할까 안 할까?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상식으로 법적권 인정될까 안 될까? 둘 중에 한 개라고 막 찍지 말고 저 생각 좀 해보고 해요? 법적권 생겨나요? 그 뒤에 분은 왜 얼굴이 그렇게 심각해요? 아니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죠? 늘상 웃는 얼굴이고 제가 보면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은 되게 일을 잘하실 것 같아. 손님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렇게 침울해? 자, 보세요. 애당초 이 저당권은 설정될 때부터 지상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건물에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을 잡았을 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법적권 생겨나면 그러면 낙찰 받는 사람 없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채권해서 못할 텐데 자, 어때요? 그러면 B가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일단 담보 잡을 때 분명히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있는 땅을 잡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래요. 자기 다 각오하고 잡았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법적권 생겨나요. 일단 설정할 때만 있었으면 그거 부수고 새로 지어도 법적권 인정합니다. 그죠? 다만 이런 경우는 이 법적권의 내용은 보세요. 원래 건물 요만했는데 이거 철거하고 이만하게 지었다고 해서 법적권의 내용이 이 건물에 맞춰서 내용이 결정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원래 있던 건물, 요거 건물 기준으로 정해지겠죠. 법적권의 내용은.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무튼 생겨는 나요. 생겨는 납니다. 자, 그래서 리얼 보시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 철거 조건 의미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네? 네. 내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요, 철거 조건 달아 이런 말씀 제가 한 적 없어요. 아니, 철거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제 건물이 좀 낡았으니까, 새로 지은 거예요. 건물이 좀 낡아서 새 건물 좀 써보자. 그렇죠. 원래 있던 건물 그게 바뀐 거예요, 이제. 자, 읽어볼게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 저당의 건물이 존재했던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정축, 재축, 신축했다 하더라도 법적권은 인정된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옆에 베이지 3번에 기억 보시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자가 동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강조 표시를 붙였어요. 뭐 할 당시에? 설정할 당시입니다. 설정할 당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자가 같았어야 돼요. 설정할 당시에 같았으면, 자, 보세요. 설정할 당시에 같았으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A 소유 땅입니다. A 소유 건물이고 이 상태에서 B가 이 땅에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자,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 경매되면 이거는 법적권 생겨나는 건물 맞죠? 이 건물을 A가 C한테 팔았습니다. 팔아서 이제 C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B가 저당권 실형으로 경매했습니다. 경매하고 이게 D한테 낙찰되었어요.
그 지상의 건물 소재는 지금 C입니다. 이 C에게 법칙권 생길까 안 생길까? 자, 지금 방금 곡식 말씀드렸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은 사람이었어야 된다. 설정할 때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 건물은 애당초 법칙권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생겨나요. 자, 그럼 또 원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저 법칙권 생겨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경락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채권에서 못해요. 자, B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그죠? 애당초 설정받을 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땅만 잡았는데 뭐 자기가 다 갖고 하고 잡았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건물이 있으면 그 땅만 가지고는 담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땅을 좀 좁게 볼게요. 자, 우리 공부하니까 위에 건물이 있는 그런 땅만이면 그 담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자산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잡았으니까 당연히 경락이 안 되고 채권에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B 입장에서 억울한 거 없지. 맞죠? 한 번만 더. 설정할 때 같았으면 그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생겨나요. 됐죠? 자, 설정 당시입니다. 우리 그 전에 관직권 공부할 때,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관직권 공부할 때 어느 시점에 같았어야 된다라고 했죠? 아이고, 이쁘라, 누구야? 어느 분이세요? 예? 자, 처분 당시라 그랬죠? 처분 당시라 그랬어요. 지금 보고 있는 법칙권은 어느 시점에요? 설정 당시입니다. 이 두 가지 외워두세요. 관제권은 처분 당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칙권은 설정 당시입니다. 자, 관제권, 자,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A 소유 땅이고 B 소유 건물입니다. B 소유 건물. 자, B가 이 건물을 잡으세요. C한테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상태입니다. 도장만 찍은 상태. 이 상태에서 B가 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소유권 등기 마쳤습니다. 이제 B 땅도 이제 B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B가 이 계약을 이행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줘요. 이전 등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C가 땅의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죠. 이 C 이 땅의 관직권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가져요. 가져요. 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처음에는 달랐지만 소유권 넘어갈 때 말입니다. 처분 당시죠. 이 시점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러면 관직권 생겨나요. 됐죠? 자, 관직권은 어느 시점? 처분 당시. 법칙권은 어느 시점? 설정 당시입니다. 설정 당시 같았으면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래도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T페이지 가보시면 자, 디귿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디귿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으면 그 후 어느 한쪽의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법제권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니은은 말이죠. 그 비슷한 얘기가 우리 관제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답을 낼 거예요. 다 답이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갑 소유의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 이걸 두 개 다 을에게 팔았습니다.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팔았는데 토지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건물은 해당치 미등기여서 인도만 해줬을 뿐이고 이전 등기는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해주지 못했어요. 자, 이제 매수인 을이 자기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위에 건물은 자기가 담보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아직 그 법정 소유권은 갑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만 A 은행에 담보 잡히고 대출 받은 겁니다. 자, 이해되죠? 이거는 을 입장에서는 담보를 못 잡혀요. 법적으로 자기 소유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대출금 못 갚아서 은행에서 경매했습니다. 경매하고 이게 병에게 땅이 낙찰되었어요. 이때 이 건물에 자, 답하지 마시고 일단 답하지 마시고
법적권 생겨날지 안 생겨날지 5초만 생각하세요. 답하지 말라니까요. 자, 생겨날까 안 생겨날까 한번 5초만. 자, 생겨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겨난다. 법적권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그래도 많이 그래도 되네. 자,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저당권 설정할 때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재가 같아야 돼요. 이거 저당권 설정할 때, 이거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재가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토지는 을, 건물은 갑이잖아요. 법적으로 말입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 소재가 같지 않다고 해서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요거만 보세요. 여기만 봐보세요. 여기만 봐보면, 그럼 이거는 지금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인, 이 건물은 갑이 지었으니까 등기 안에서도 갑과 맞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인데 지금 토지 소유권만 을에게 넘어간 상태지 지금. 건물 소유권은 아직 법적으로 갑에게 남아있죠.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말입니다. 갔을 때 그 시점에 이 갑은 이 땅에 관습법상의 저당권을 취득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갑 소유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 소유권만 이걸 을에게 넘기면 그럼 이 건물의 관직권 인정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관직권 인정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거가 똑같습니다. 그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인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법리에 따르면 이것도 생겨나야 될 텐데,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자가 법적으로 소유자는 맞지만 건물 팔았잖아요. 이 자가 이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관직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법적으로 소유자는 맞지만 이 건물 팔고 인도해 줬잖아요. 더 이상 이 땅을 이 사람은 사용할 사람 아니지, 그죠? 그런 사람에게 지상권을 못하러 인정하느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요 그림 이해되겠죠? 그죠? 그게 위에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에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갑의 자기 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으나 토지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토지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습니다. 그래도 건물에 법적권이 생기지 않는다. 자,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여섯 번째 줄. 또한 건물에 대해서 법률상의 소유권을 일단 형식상 보유하고 있는 갑이 관직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그 설명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거 꼭 맞춰야 돼.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토지만 이전 등기되었고 건물은 이전 등기되지 않았다, 그죠? 이 상태에서 병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받았다, 그죠? 그래, 이 저당권 실행으로 땅이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이 건물에 법적권 안 생긴다, 그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식상의 소유권을 가진 이 갑 말입니다. 이 갑에게 관직권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에 괄호 3번은 요거는 우리가 관직권에서 공부했던 법리와 똑같습니다. 관직권에서 했던 법리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콕 찍어서 질문할 테니까 아무나 답하지 마세요. 아무나 답했다가 그분은 앞으로 모든 질문을 다 받을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을 경험받아서 소유자가 되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법적권을 가집니다. 그죠? 이거 저당권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은 저당권자 맞죠? 맞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 부동산 물건입니다. 이거는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A가 땅을 팔았어요. A가 땅을 팔았습니다. D에게. 그때까지도 이 사람 이제 땅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때까지도 이 C는 이 저당권에 등기를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의 새로운 소유자 이 D에게 이 C는 이 지상권을 행사할 수가 여기 또 계신 분 있다 없다? 있다. 그 뒷분은 있다. 있습니까?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이 이 법 조문에 따라서 취득한 권리가 물권이잖아요. 등기해야 물권입니까 이게? 등기 안 해도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관계없잖아요. 맞죠? 한 번만 더. 자, 다시 이런 경우에 자,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법조문이?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따라서 이자가 취득한 권리는 임차권 아니고 물권이잖아요. 등기 안 해도. 물권은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관계없는 게 물권 아닙니까? 맞죠? 자, 등기 안 한 채로 이 지상권을 이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해달라 이런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지상권자니까. 맞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C가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그리고 건물 등기를 이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기가 아직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이전에 부기 등기는 해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면 이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요 지상권 요것도 당연히 이자에게 이전 되었다. 자, 우리 만회해야죠. 건물 소유권이 지금 이한테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저 지상권 저것도 이에게 당연히 넘어갔다. 당연히 넘어간 것은 아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전에 부기 등기 해야 된다. 그죠? 일단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이전에 부기 등기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자, 187조의 상속, 공용, 쟁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그죠?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로 곧 지상권까지, 법직권까지 곧 이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만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 보고 당신의 건물을 팔았으니까 지상권 등기해서 나에게 넘겨라. 이자가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죠. 즉 법제권에 이전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이 권리를 말입니다. 이걸 이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대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협조 안 받아도 이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힘으로 결국은 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의식상 허용할 수 없다. 그죠?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사용료 달라. 이 사람이 남의 땅 쓰고 있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관제권에서 우리 봤던 겁니다. 이런 거 봤죠? 그죠? 그죠? 법조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것은 각자 해보시고. 일단, 자, 법조권의 내용이 좀 많으니까. 자, 잠깐 한번 쉬세요.